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미셸 정이고 저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사회복지국 DPS에서 주최하는 웹 세미나의 진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 웹 세미나의 목적은 메디컬 갱신 양식 또는 베네피트 케어를 사용하여 메디컬 갱신을 완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각 섹션 후에 다룰 것입니다. 메디케어 갱신 양식을 사용하여 메디케어 갱신을 완료하는 방법. 환영합니다. 이제 메디케어 갱신 양식을 사용하여 메디케어 연례 갱신을 완료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재생해 보이겠습니다. 메디케어 갱신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합시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메디케어 갱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갱신 절차에서 DPSS는 저희가 사용 가능한 여러 출처를 통해 당신의 정보를 확인하여 메디컬 혜택을 자동으로 갱신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저희가 당신의 메디컬 혜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의 메디컬 혜택이 갱신되었음을 알리는 결정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메디컬 혜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당신은 메디케어 갱신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갱신 양식은 온라인 베네피트 케어를 통해 우편으로, 전화로 또는 저희 메디컬 사무소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디컬 갱신 양식은 노란색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우편물에서 노란색 봉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어 갱신 양식에는 작성 완료한 메디케어 갱신 양식을 우편으로 반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송료가 필요 없는 비즈니스 해신 메일 반송 봉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 세미나 중에는 메디컬 갱신 양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메디컬 갱신 양식에 대한 간략한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디컬 갱신 양식은 갱신 마감달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마감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갱신 마감달이 2023년 12월인 경우 메디컬 갱신 양식은 2023년 10월 달에 발송될 것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메디컬 갱신 양식은 저희에게 있는 파일에 현재 케이스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메디컬 갱신 양식을 받을 때면 대부분의 섹션에 케이스에서 알려진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메디컬 갱신 양식을 작성하기. 이제 메디컬 갱신 양식에 대한 각 섹션을 완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받고 있는 메디컬 혜택에 따라 메디컬 갱신 양식은 저희가 다룰 모든 섹션이 다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갱신 양식과 포함된 모든 섹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 모든 정보는 메디케어 갱신 양식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에 추가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갱신 양식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합시다. 다음에 대해 보험 혜택을 갱신할 시기입니다. 이 섹션에는 가구 구성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미리 들어가 있고 메디컬 갱신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 메디컬 갱신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이 섹션은 파일에 있는 연락처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정보가 정확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이 섹션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 정보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 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세금 정보. 이 섹션에는 그 사람이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지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세금 보고 상태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금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새로운 세금 정보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 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수입. 이 섹션은 수입원, 총 수입 및 급여 지불 빈도를 포함하여 가구 구성원에 대해 파일에 있는 가장 최근의 수입 정보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이 소득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새로운 수입 정보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 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누군가의 소득이 월별로 바뀝니까?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 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가구 구성원 중 무료 임대료, 공과금 및 또는 음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물 소득을 받습니까?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보고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증명 보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용 및 공제. 이 섹션에는 추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에 대한 비용 및 공제 정보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새로운 비용 및 공제 정보를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용 및 공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 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비용 및 공제 증명 보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여 갱신할 때 비매자의 수혜자에 대해 자원과 재산이 면제됩니다. 자원과 재산은 업데이트 또는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보장. 이 섹션은 기록이나 파일에 메디케어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메디케어 갱신 양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섹션은 가구 구성원에 대한 메디케어 정보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새로운 메디케어 정보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장기 요양. 이 섹션은 기록이나 파일에 장기 요양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메디케어 갱신 양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섹션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장기 요양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새로운 장기 요양 정보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기타 건강보험. 이 섹션은 가구 구성원에 대한 기타 건강보험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고 새로운 기타 건강보험 정보 업데이트 또는 추가 섹션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는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가구 구성원 변경. 이 섹션은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메디칼 신청을 하기 원하는 가구 구성원, 임신, 이전 위탁 청소년, 이민 또는 시민권 변경, 장애, 학생, 메디케어 및 장기 요양과 관련된 가구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이 섹션에는 기록이나 파일에 메디케어 및 또는 장기 요양 치료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메디케어 및 장기 요양 질문이 포함될 것입니다. 카운티에 보고된 정보. 저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섹션은 수감자 및 또는 사망한 수혜자가 있는 경우에만 게시됩니다. 이 섹션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수감자 및 또는 사망자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예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를 가리키는 체크박스에 표시하십시오. 수감자에 대해서는 출소일을 기입하십시오. 건강 프로그램 정보 및 추천. 이 섹션은 미리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선택사항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추가 정보 요청에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아동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 CHDP, 여성, 유아 및 아동 우익 프로그램, 투석, 장기이식, 개인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PCSP, 간해 또는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장기요양치료 LTC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HCBS. 서약 및 서명. 메디케어 갱신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는데 이 섹션을 사용하십시오. 메디케어 갱신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서약을 검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모든 현재 증빙자료와 모든 추가 사본 또는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여전히 갱신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신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기 위해 담당 워커가 연락할 것입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확실치 않은 경우 케이스 담당 워커에게 문의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기록 보관. 이 페이지들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 권리와 책임, 이의를 제기할 권리, 차별금지 정책 및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이 페이지들을 보관하십시오. 질문이나 의견. 이번에는 저희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가상의 손을 들어 구두로 질문하거나 Q&A 패널에 질문을 입력하십시오.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저에게 제출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은 메디칼 갱신 프레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베네피트 케어 갱신 절차와 베네피트 케어에서 메디칼 갱신 양식 작성 완료에 대한 개요입니다. 베네피트 케어를 이용하여 메디케어 갱신을 제출하는 방법.
환영합니다. 이제 베네피스 케어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과 메디케어 연락갱신을 완료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재생해 보이겠습니다. 베네피스 케어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 베네피스 케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로그인하기 아래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하기를 클릭하십시오.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계정 생성을 클릭하고 제공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본 교육의 목적상 새 계정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베네피스 케어의 이용 약관을 검토하십시오. 계속하려면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십시오. 메디케어 갱신을 시작하는 방법. 베네피스 케어 계정에 로그인하면 사용자 대시보드로 이용할 것입니다. 할 일 섹션에서 만기가 된 갱신이 있는 경우 메디케어 갱신 및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연례갱신을 완료하는 것을 시작하려면 내 시작하기 갱신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메디케어 갱신을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 개요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완료 기한 날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갱신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 아래에 베네피스 케어를 통해 갱신을 완료할 때 예상되는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화면을 거치면서 정보를 승인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메디케어 갱신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공해야 할 문서를 업로드하게 될 것입니다. 갱신을 완료하기 위해 업로드해야 할 문서를 보려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십시오. 일단 제출하면 카운티에서 갱신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당신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귀화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는 드롭다운 네모칸을 클릭하십시오. 시작하려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케이스 세부 정보. 베네피스 케어는 내 정보, 케이스에 포함된 사람, 가정 정보, 소득 및 지출이 포함된 현재 케이스 세부 정보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의 케이스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변경된 사항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케이스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수정하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메디케어 갱신 완료하기. 당신의 연락처 정보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정보 옆에 있는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이름, 집 주소, 우편 주소, 연락처 정보 및 선호하는 언어가 포함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나온 정보가 정확하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면 연락처 정보 옆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당신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입력하십시오.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를 완료한 다음 계속하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내 정보 섹션이 완료되면 해당 섹션이 검토된 것으로 마크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변경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면 업데이트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당신의 케이스에 포함된 사람, 다음으로 당신 가구에 포함된 사람들을 검토하십시오.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가구에서 이사 나갔다면 그들 이름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당신 가구에 있는 새 구성원을 보고해야 한다면 다른 구성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변경사항이 없고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가정정보. 다음으로 가정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구성원 중 혜택을 신청하는 누군가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지난 12개월 이내 이민 신분의 변동이 있었다면 아래 이유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기재된 변경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추가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재된 변경 사항이 당신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십시오. 계속하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가정정보 요약을 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에 대한 장기 케어 세부 사항을 검토하라는 요청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중 아무도 이전에 장기 케어 시설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파일에 있는 세부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구성원이 현재 장기 케어, 일상 지원 또는 호스피스 시설에 있다고 보고해야 한다면 다른 부양가족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위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다음으로 당신 가구의 세금 세부 사항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가구 구성원의 세금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여기에는 세금 신고 상태, 세금 환급 신청 계획 또는 님에게 세금 환급 신청 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기재된 세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변경이든 하려면 해당인 이름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계속하기 전에 변경사항을 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위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소득. 이제 당신의 소득 세부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당신 가족의 각 구성원에 대한 소득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각 가족 구성원 아래에 지불 빈도, 즉 매월, 매주, 격주, 한 달에 2번이 기재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인 이름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최근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본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소득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득이 새 직장이나 자영업,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 예를 들면 주장의 보험, 사회보장장애, SSI, SSP, 사회보장은퇴, 정부 연금 및 재향군인 소득 실업수당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득이 다른 소득원에서 얻는 소득, 예를 들면 연금, 근로자보상, 개인장애보험 및 월세, 식비 및 의료를 부담하기 위한 돈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 다음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소득이 새로운 직업이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소득 신고자가 자영업자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자영업은 자기 회사 보유, 우버, 리프트, 대쉬, 포스트메이츠 운전사, 온라인 스토어 판매 등과 같이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정부 자원에서 얻는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사회보장장애연금과 같이 당신의 가구에 적용되는 모든 출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규제된 출처 중에서 소득 이용을 선택한 후
새 소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소득원, 금액, 소득 수령 빈도, 새로운 소득이 시작된 시작일, 소득이 지속될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불금을 받은 날짜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모든 섹션이 완료된 후 계속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새로 추가된 소득을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소득 정보를 더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비용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새로 추가된 소득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가족 소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보가 정확한지 검토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른 소득을 추가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소득이 매월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한 후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예를 선택할 경우 매월 소득이 바뀌는 가구 구성원이 누구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매월 소득이 변경되는 사람을 선택한 후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해당인 이름의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금액 입력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추가한 변경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소비. 이제 당신의 소비를 검토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당신 가족의 각 구성원에 대한 지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다면 올바릅니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지출을 추가하려면 다른 지출 추가하기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비용을 추가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 또는 모기지 지불, 의료비, 부양가족 비용 또는 다른 비용 등과 같이 적용되는 모든 비용을 선택하십시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메디케어 보험과 당신 가구에 대한 기타 건강보험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및 기타 건강보험 섹션이 정확한지 검토하십시오. 변경을 해야 한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추가해야 한다면 다른 비용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한 경우 계속하려면 올바릅니다를 클릭하십시오. 자산. 이 신청서에서 자산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섹션을 작성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상황. 이제 기타 상황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1년의 추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구든지 지난 2년간 장기 이식을 받은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당신 가족 중 누구든지 장기 케어 또는 방문 케어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자녀 건강 및 장애 예방 CHDP, 여성, 신생아 및 자녀 WIC 및 개인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추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케이스 담당 워커가 당신이 선택한 모든 프로그램에 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서류 업로드. 이제 서류를 업로드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작성한 메디케어 갱신을 기반으로 업로드할 제안 서류 목록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제안받은 서류가 없어도 여전히 업로드하지 않고 갱신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례조사관이 메디컬 갱신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무엇을 업로드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사회복지원에게 문의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번 갱신을 위해 저희는 소득증명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업로드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휴대폰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메디케어 갱신에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각 파일은 8MB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지 또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사례 조사관이 당신의 문서를 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파일을 선택했으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서류를 업로드했으면 갱신을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케이스 담당 워커가 갱신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갱신을 제출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서류를 업로드할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면 더 많은 서류 업로드하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제출하기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로드할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갱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 시작하기. 이제 메디케어 갱신을 검토하고 완료하라는 요청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현재 주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예, 유권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미등록했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이미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또는 아니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중요 통지문 섹션을 검토하십시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메디칼 갱신의 서명을 요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기재된 권리와 책임을 검토하십시오. 갱신을 검토해야 한다면 페이지 상단에 있는 본인의 메디케어 연장 검토하기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아래에 신청인, 도우미인 친척 또는 위임 대리인의 서명을 요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름 입력란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성 입력란에 성을 입력하십시오. 날짜 입력란에 현재 날짜가 두 자릿수의 달, 두 자릿수의 일, 네 자릿수의 연도 형식으로 자동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이 상자에 체크 표시하는 것으로 귀하는 전자적으로 이 신청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본 신청서에서 귀하의 전자서명과 수기서명이 법적으로 같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메디칼 갱신을 완료하고 제출하려면 연장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확인 영수증. 메디칼 갱신을 완료해서 제출했으면 제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갱신을 제출한 날짜와 시간, 케이스 번호 및 보고서 유형이 포함된 확인 영수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운로드하는 것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베네피스 케어 대시보드로 돌아가려면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대시보드. 베네피스 케어 대시보드로 돌아가면 할 일 섹션에 메디칼 갱신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메디컬 갱신이 제출되었다는 추가 확인입니다. 저희가 당신의 갱신을 받게 될 것이며 갱신을 처리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당신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질문, 의견. 이번에는 저희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가상의 손을 들어 구두로 질문하거나 Q&A 패널에 질문을 입력하십시오.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저희에게 제출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은 메디케어 갱신 프리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베네피스 케어에서 완료된 종이 메디케어 갱신 문서 업로드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Benefits Care에서 완료된 종이 메디케어 갱신문서 업로드하기. 방금 Benefits Care에서 갱신을 완료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갱신 양식을 받아 집에서 양식을 작성했는데 Benefits Car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동영상에서는 Benefits Care에 있는 문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갱신 양식을 제대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당신이 Benefits Care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고 사용자 대시보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갱신을 업로드하는 방법. 일단 Benefits Care 계정에 로그인을 했으면 사용자 대시보드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섹션 아래 서류 업로드 버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려면 서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서류 센터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어떤 것을 업로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섹션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링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 업로드한 내역에는 당신이 작년에 업로드한 문서에 대한 영수증 보기가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서류 업로드하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업로드할 서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서류 유형 선택. 적합한 케이스 또는 신청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당사자의 이름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당신은 케이스에서 주가 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류 유형 아래에 드롭 목록 옵션에서 메디컬 갱신을 선택하십시오. 중요사항은 문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메디컬 갱신 양식을 Benefits Care에 제출할 때 서류 유형 목록에서 메디컬 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시작하려면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스캔한 사본이나 갱신 사진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이미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의 파일 선택 페이지에서 문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을 진행하기 전에 문서 유형이 올바른지 검토하십시오. 다음으로 케이스에 업로드할 파일 선택을 요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각 파일은 파일 메가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지 또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케이스 담당 워커가 당신의 문서를 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파일을 선택했으면 문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갱신을 위해 당신은 소득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케이스 담당 워커가 갱신 절차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갱신과 함께 소득 증명을 업로드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현재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갱신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나중에 소득 증명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확인. 메디케어 갱신 양식을 업로드했으면 문서가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갱신을 제출한 날짜와 시간, 케이스 번호 및 보고서 유형이 포함된 확인 영수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운로드하는 것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서 추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문서 센터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 센터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서류 센터. 서류 센터 페이지로 돌아가면 업로드 내역 섹션에 업로드된 서류로 메디컬 갱신에 대한 영수증이 표시됩니다. 이는 당신의 메디컬 갱신 서류가 케이스 담당 워커에게 제출되었다는 추가 확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영수증 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신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질문 또는 의견. 이번에는 저희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가상의 손을 들어 구두로 질문하거나 Q&A 패널에 질문을 입력하십시오.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만 저희에게 제출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은 메디칼 갱신 프레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칼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만족스러운 이민 신분이 없는 26세에서 49세 사이의 가족, 친구 및 이웃에게 오늘 메디칼을 신청하도록 상기시켜 주십시오. 메디칼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응급 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제한된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전체 적용 범위 메디칼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유용한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 세미나가 끝난 뒤 팝업으로 나올 설문조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